출발 새아침. 화성 연쇄살인범 이춘재를 잡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었던 일명 DNA법은 2010년 제정되어 많은 미제 사건의 해결을 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차하면 올 12월을 끝으로 사라질지도 모르지만 이것이 문제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감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고도 범죄 수사에 활용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 9월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법이 수감자들의 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월 다이빙 국가대표 후보 선수들이 동기 합숙 훈련에 들어갔다가 현금 등 분실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코치는 범인을 잡겠다면서 선수들에게 서로 알몸으로 신체를 수색하게 하고 각 선수의 계좌 및 통장 내역을 확인하는가 하면 외출도 제한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것도 모자라 체벌성 단체 훈련을 시켰다가 인권위로부터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인권은 가장 존중받아야 할 기본권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례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아침, 오늘도 인권 존중의 현장으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출근길 뉴스 정리해주는 친구 뉴스봇. 마냥 달콤하기만 한 벗은 아니죠. 쓴소리도 할 줄 아는 벗. 비유티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직접 챙기고 나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장관 장기 부재화에 대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제 오후에 법무부 김호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렀어요. 그래서 김 차관에게 시급한 것은 조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 완결하는 절차 10월 중에 다 끝낼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서 추가적인 개혁 방안도 잘 될 수 있도록 차관이 중심이 돼주길 바란다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검찰도 어제 그 조 장관 사퇴 이후 첫 입장 내놨죠.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어제 특별히 또 강조한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대검찰청 자체의 감찰 기능과 법무부의 2차적인 감찰 기능이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감찰 방안들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있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검찰 내 강력한 자기 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준비가 되면 직접 보고를 해주면 좋겠다. 네. 네. 말씀 옮기기가 어렵네요. 엄청 기네요, 근데. 네. 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네. 정작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계속 공석이죠. 그래서 특별감찰관이 있었더라면 조국 사태가 없었을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정치권에서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 그래도 어제 열린 그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당들이 요구를 했고 이제서야 임명을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네요. 네, 어쨌든 검찰 개혁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는 사실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리고 두 번째로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겸심 교수가 아프다고 하면서 제출한 입원 증명서, 이게 좀 문제다, 이런 얘기죠? 약간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뭐 검찰하고 변호인단 사이에서도 좀 약간 좀 설전이 오가고 했던 모양이에요. 정 교수의 변호인단이 최근에 이제 이 정 교수가 MRI 검사 등을 통해서 뇌 종양과 뇌 경색 진단을 받아 그 심각성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라고 발표를 했죠. 이런 속에 어제 이제 또 뭐 한 11시간가량 6차 소환조사 받지 않았습니까? 네. 신문조서 열람 마치지 못한 상태로 일단 귀가를 했다고 하는데 어제 사실은 그래서 이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었어요. 그런데 이 정형외과 입퇴원 확인서만 제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발행한 병원과 의사의 이름이 이제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네. 검찰이 병원과 의사 정보를 다시 요청한 상태고 아울러서 MRI 촬영 결과, 영상의학과 판독 서류 이런 것도 추가 서류로 제출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변호인단 측에서는 입원 장소 공개 시 병원과 환자의 피해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가리고 제출하겠다는 뜻을 사전에 검찰에 밝혔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조 전 장관 또 이와 관련해서 언론과 또 인터뷰를 좀 했던데 네. 그게 가짜면 범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병원 이름을 지운 것은 그간 취재진에게 의료기관이 공개돼 피해를 받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원본 곧 제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인단이 제출했던 입퇴원 확인서가 가짜라면 그거는 범죄다. 그러니까 원본을 제출하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네. 언제 이 사태가 해결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타다 운영사 VCNC라고 그러나요? 여기서 네. 일단 물러섰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 지난 7일에 VCNC 측이 내년까지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 또 차량을 10,000대 수준으로 늘리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현재 한 1,400대 정도 서울 지역에서만 주로 이제 운영 중이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곧바로 국토부가 이제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 사회적 대타협과 택시제도 개편안 발표를 비롯한 그간의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린다. 그러면서 타다 운영의 근거 조항을 아예 없앨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택시 네. 업계도 반발을 했죠. 그래서 택시 업계는 23일에 국회 앞에서 10,000명 참여하는 반대 집회 개최하겠다. 예고까지 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제 VCNC 측이 증차를 연말까지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국토부와 택시 업계의 압박에 사실상 백기를 든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But IT 업계에서는 좀 한숨이 터져 나오고 있네요. 불법이 아닌데도 정부의 말 한마디면 사업을 못하는 한국 실정을 보여준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보도를 좀 일부 타고 있고 해외에서는 되고 한국에서는 안 되는 차량 공유 서비스가 많잖아요. 그죠? 우버도 이건데 좀 타다까지 지금 뭐 이런 식이면 결국 뭐 고사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정부가 15일 날 문재인 대통령까지 참석한 가운데 2030 미래차 발전 전략을 발표했거든요. 네. 이때도 업계 쪽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 내용을 포함시키자라고 좀 요구를 했답니다. 그런데 정부가 거부를 했다 그래요. 결국 제외시킨 것으로 알려지는데 혁신 성장은 말뿐 아니냐. 이런 얘기도. 그런데 그 타다 측에서 증차를 연말까지 중단한다고 해봤자 결국 한 달 조금 더 남은 상태인데 이건 네. 뭐 백기를 든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내년에 또 금방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일단 뭐 연기하는 형식을 취하긴 했으나 네. 결국은 못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제 관측이 지배적인 거죠. 그렇군요.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공수처는 괴물이다. 아니다. 공수처 반대가 역대급 억지다. 조국 장관 사퇴 이후에 핵으로 떠오른 검찰개혁 관련 이 법안 처리 문제로 해서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각 당 의원 1명씩으로 구성된 2+2+2 협의체가 어제 국회에서 처음으로 회의를 했는데요. 어제 회동에 함께했던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고생 많으셨죠? 아닙니다. 그 난항의 우려 속에서 여야 회동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그래서 네. 협의보다는 탐색전에 가까웠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분위기는 어땠나요, 어제?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가 단절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랜만에 이 사개특위 안에 올라온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그리고 공수처 설치안과 관련해서 각 당의 입장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으로 주로 논의가 됐습니다. 그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합의가 되는데 공수처 법안이 좀 문제였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검경 수사권 조정보다는 공수처에 대해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이견이 큰 그런 상황임이 확인되는 자리였습니다. 아, 그랬군요. 결국 이제 그 가장 뜨거운 논란이 공수처 설치법이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네. 민주당은 10월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고 하고 있고 한국당은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결국 바른미래당이 키맨이다 이런 얘기가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좀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그리고 공수처 설치 그리고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향후에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 어제 처음 협의하는 자리였지만 바른미래당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좀 제시를 했는데요. 네네. 지금 합의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그리고 합의 처리가 보다 타당한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3당이 합의 처리를 합의하고 그렇게 합의가 된 경우에 공수처 설치 관련해서는 일각의 우려가 있는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염려나 그리고 독립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기소 수사권 권한을 같이 가짐으로 인한 그 권력 행사의 우려를 제거한 바른미래당 안으로 공수처 설치에 대한 합의를 하고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바른미래당 안으로 표결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 설치 관련해서는 백혜련 의원의 안과 권은희 의원의 안 두 가지 안이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핵심은 공수처장 임명 권한 그리고 또 기소 권하고 수사권을 공수처에 줄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권은희 의원이 제안한 안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 안 되면 표결까지 가겠다. 이런 입장인 걸로 보여집니다. 안 되면 표결까지 가겠다는 게 아니라 네. 이 공수처 안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표결 절차에 의해서 가결을 시키도록 하는 것에 동의를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표결 절차로 가결하는 데 동의를 하겠다. 합의가 안 네. 되더라도. 그렇다면요. 지금 그런데도 바른미래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선거법 개정안 우선 처리. 여기에 대해서 이미 합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 처리를 약속을 해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니고요. 네. 기존의 합의가 이 세 개의 안을 팩트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되 네. 선거법을 우선 표결에 올린다라는 내용이 기존 합의 사항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선거제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합의가 가능하고 또 합의가 보다 타당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 처리를 합의한다면 네. 이 선거제도 부분을 굳이 우선 처리하지 않아도 공수처 안에 대해서는 따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권 의원님께서는 선거법 개정안하고 검찰개혁 법안이 이제 먼저 잘 처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셨는데 그 두 개의 법안 중에서는 어떤 게 더 우선해야 된다고 좀 보시는 거예요?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빠른 처리를 요구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는 지금 일각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한 바른미래당 안이 있기 때문에 빠른 처리가 또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공수처 설치 여부와 관련한 그 이견의 차이가 커서 시간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합의될 가능성이 그리 커 보이지 않으니 네.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 먼저 진행해도 좋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이제 아까 이견이 있었다, 대립이 있었다, 각 당별로 이런 얘기 조금 하셨는데, 결국 어제 회의 자리에서 그렇다면 3당 원내대표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호프 회동할 때만 해도 좀 괜찮았던 것 같았는데요. 어제도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3당에서는 서로 반박하는 그런 정도까지는 나가지는 않았고 네. 각 당의 입장을 요구하는 그런 정도의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아주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볼 수 네. 있겠네요. 그리고 약간 이제 좀 포인트를 달리해서 조국 사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2달 동안 조국 법무부 장관 이슈로 떠들썩했었는데요. 결국 네. 35일 만에 사퇴를 하게 됐습니다. 권은희 의원께서는 원래 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평가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경찰 출신임을 떠나서 네네. 사실 우리 모두 대한민국 국민 모두 지난 촛불의 정신, 촛불의 희망을 다 마음에 담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촛불의 의미와 정신을 정말 퇴색시켜버린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촛불 광장에서 외쳤던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외쳤던 정의와 공정이 사실은
같은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66일 동안 계속 확인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장에서 우리가 다 함께 촛불을 들고 외쳤던 정의와 공정이 결국은 다 동상이몽이 아니었느냐. 이런 좀 안타까움이 있었다 이런 얘기신데 네. 그렇다면 그 조국 그 전 장관이 내놓았던 검찰 개혁안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검찰 개혁안 관련해서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있었고 네네. 공수처 법안도 더불어민주당 안에 이 바른미래당 안은 보다 보완적인 내용으로 2개나 법안이 상정이 돼서 사실은 이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국회에서 진행됐어야 했고 진행돼야 하는 그런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외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말만 서로 오고 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국회에서 그동안 주장해왔던 대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어제 그 첫 자리였는데 다행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합의 가능성까지 보이고 있고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는 바른미래당 안을 중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인 만큼 검찰 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내놓은 검찰 개혁안이 이제 본질적인 건 아니고 이미 국회에서 논의가 어느 정도 많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그렇게까지 평가할 건 아니다 이런 취지이신가 봐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한 결정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결과적으로 잘했다라기보다는 네. 예, 반드시 했었어야 하는 결단이었고 이 공정과 정의의 회의감을 줬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책임을 지고 다시 우리가 하나의 공정과 정의라는 그런 잣대 하에 대한민국이 모일 수 있도록 회복시켜줘야 되는데 그 회복시켜주는 기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상처가 남아있고 이 상처를 회복하는 데는 또 얼마만의 시간이 걸려야 할지는 미지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했다 못했다 논하기 이전에 반드시 했어야 되는 결정이고 또 빨리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네. 좀 잘못된 것이었다. 그동안의 이런 행적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 바른미래당 관련해서 질문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그 비당권파가 이르면 11월, 늦어도 12월 중에 신당을 창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앞으로는 거치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처음 모였을 때, 탈당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현재의 바른미래당의 변화와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인식하에 모였고요. 네. 그 인식하에 지금도 여전히 모이고 있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당대표가 보여주는 모습이 전혀 이 변화와 혁신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오히려 배척하는 그런 목소리를 보이고 있는데 조금 더 호남 중진 의원님들이나 그 변화와 혁신에 지금은 함께하지 않고 있는 의원님들과의 소통을 넓혀가면서 좀 더 변화와 혁신의 목소리를 키워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탈당을 하려는 게 아니라 원래 좀 더 잘해보자라는 모임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으로 가면 된다 이런 얘기신데요. 그 지난번에 그 이혜훈 의원이 저희 인터뷰 하시면서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이제 꽃가마를 내어드리면은 뭐 오실 것이다 이런 얘기 했다가 조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혹시 권은희 의원 보시기에도 안철수 전 대표와의 합류 가능성이라든가 향후 거치 이런 거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안철수 대표와는 소통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안철수 대표나 우리 의원들이 가야 할 길들이 뜻이 하나로 모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아직
뭐 그와 관련해서 뚜렷하게 뭐 한나 안 한다 뭐 이런 그 이야기를 왜냐하면 변화와 혁신이 무엇인가를 지금 그 도모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향후 이제 분위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얘기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광주 지역구 의원님들은 이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에 어떻게 참여를 하시는 겁니까? 그 권은희 의원께서도 그쪽 지역구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그 박주선, 김동철 대표님은 함께 하지는 않고 계시고요. 네. 예, 조만간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혹시 유승민 의원이 날만 잡히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만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황 대표도 대화가 필요하면 만나겠다 이런 얘기가 서로 오고 가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기류가 좀 다른 게 아닌가. 그래서 혹시 비상행동에서 이런 논의가 좀 있었던 건 아니냐 이제 이런 의문들이 있더라고요. 변화와 혁신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뭐 유승민 대표가 황교안 대표와 만나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유승민 대표가 자유한국당이 요구하고 있는 쇄신의 조건이라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그 특성상 절대 달성하기가 불가능한 조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간에서 떠도는 그런 뭐 통합의 어떤 정지 작업이나 통합의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없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예 못을 박으시네요. 통합의 정지 작업이나 가능성이 없다. 유승민 그 전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요구 사항들은 현재 자유한국당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 부분은 평가의 영역이고 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은희 의원이 보시기엔 그렇다는 건데요. 그렇다면은 이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 자유한국당하고 합쳐진다거나 뭐 보수 진영끼리 서로 또 뭐 빅텐트, 스몰텐트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런 식의 통합은 아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행동한다. 이런 걸로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이었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가수 겸 배우 설리 씨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어제 설리 씨의 1차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타살 혐의점이 없다 이런 소견이었죠. 당당히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사랑받은 만큼 무분별한 비난도 많이 받았던 고인이었기에 악플에 대한 문제의식이 다시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에서는요. 사이버 악플러 근절을 위한 입장 표명이라는 것을 어제 냈는데요. 관련 내용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손성민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입장문 발표도 있었었고요. 요즘 네네. 악플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연예인들을 가장 가까이서 보신 분으로서 사실은 참 네네. 마음이 안타까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더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악플에 대한 연예인들이 받는 고통,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건가요? 이거는 뭐 하루 이틀 이루어졌던 일들이 아니고요. 네. 2008년도 온라인이 그렇게 깊이 발전하면서 이게 소통이 이제 온라인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연예인이라는 또 유명인이라는 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다 보면서 일어나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냥 관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억측성이나 추측성의 테러 같은 악성 논문들이 특정 다수들에 인해서 피해를 보는 거죠. 네, 그렇군요. 지금 사실 이제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연예인들 그러면 돈도 많고 외모도 아주 출중하고 인기도 많고 또 팬들이 또 많이 사랑을 해주기도 하니까 뭐 악플 조금 발린다고 해서 그런 정도까지 힘들게 느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요즘은 팬심이라는 게 많이 달라져서 네. 긍정적으로 보면은 한류가 일어나면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긍정적으로 팬심을 아끼고 보호하는 차원도 많이 있는데요. 네. 누구도 뭐 하더라 뭐 이런 식의 어떤 근거가 확신되지 않는 얘기들이 받으면은 연예인들은
연예인이라는 사람들은, 스타들은 어떻게 보면은,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그만 얘기에 사실 확인되지 않는 얘기에 들었을 때는 상처를 받습니다. 네. 최근에 고슬리 씨 같은 경우에, 그런 걸 이겨내려고 악플러 밤이라는 게 방송 프로그램에 그렇죠. 나가면서. 네. 예. 이겨내려고 노력했는데, 그것조차도 또한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고요. 저는 소속사, 저희 회원사이고, 저희 협회에서 봤을 때는, 이런 일들이 워낙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저희 방송에 이제 나오시는 그 연예 전문 기자 김대우 기자가 얘기하기를 예, 친합니다. 네. 네네. 그 연예인들의 피는 빨강색도 아니고 파랑색도 아니고 녹색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물어봤더니 연예인들은 조금 일반인이 생각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 감수성을 가지고 있고 조금 생각하는 방식이 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이해해줘야 되는 부분도 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네. 저는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사람한테 관심을 많이 받다 보면 자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외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외로워진다. 예. 네, 왜냐면 그만큼 올라갈 만큼의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 최근에는 이게 온라인이 확산되고 스마트폰이 이게 확산이 되면서 사실 인지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길거리 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다니기도 쉽지 않고요. 그렇죠. 녹색이라는 표현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하신 것 같네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근데 연예인들이 악플이 달렸을 때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혹시 가족에게 상처가 될까 이런 부분이라 그러는데 맞나요? 주변 가족, 주변 지인들이겠죠. 왜냐면은 그건 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또 A라는 사람이 한 사람한테 어떤 사이버 테러 공격 특성을 받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사실 확인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됐다고 인정을 하고 보는 게 많거든요. 네. 그렇게 되다 보면 주변 사람 당연히 힘들어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확인도 되지 않은 것이 마치 사실인 양 여겨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족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연예인들도 그렇죠. 정말 네. 힘들어하고 자괴감을 느낀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네.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같은 것들도 사실은 상당히 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못 가지게 만드는데 만약에 악플이 달리게 되면은 앞으로 나 이제 끝났나 보다 이런 생각 때문에 더 힘들다고 그러던데 그런 부분도 있나요? 그러기보다는 저는 제가 보는 시선에서는 왕성한 활동을 하다가 네. 좀 활동이 줄어들 때는 스스로가 좀 위축이 돼 있는데 네네. 거기다가 무심코 돈을 던져버리면 상처가 더 두 배가 오는 거죠. 네. 네. 어쨌든 그런 공격을 받게 되면 쉽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위축이 만약에 이제 왕성 활동이 계속 잘 되면 모르는데 조금이라도 좀 휴지기를 가진다거나 위축이 된 상태인데 거기다 돌을 던져버린다. 그러면 상처가 매우 크다. 그럴 수 있겠네요, 정말로.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연예인들이 악플을 접하는 주요 경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넷 댓글 이런 건가요? 포털사이트에 어쨌든 댓글이 많이 있을 거고요. 네. 흔히 말하는 찌라시도 있고요. 그런 찌라시. 것들에 대해서, 예. 네. 악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악플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2016년도에 정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순풀 달리기 운동을 했습니다. 캠페인을 했었고요. 네. 올바른 말하기 캠페인을 했었는데 단발서로 끝났었어요. 네. 그렇게 정부에서 저희는 오래오래 좀 이 온라인에 대해서 개인적인 자유를 저희는 막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목소리 낸 이유는요. 네.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말을 했다면, 어떤 글을 썼다면, 사실, 죄를 묻는데, 그렇게 죄가 크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벌금 명령이 떨어질 수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좀 이게, 개인적인 자유로 하는 그런, 자기가 하는, 표현하는 것에서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좀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한테 긍정적인 시선과,
관심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2016년도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공동 주최했던 인터넷 바른말 사용하기 캠페인, 이 캠페인이 결국 단발성으로 끝났다. 근데 지금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건데, 그러면 왜 그렇게 이게 장기적으로 제대로 유지되지 않고 그렇게 단발성으로 끝나버린 건가요? 글쎄요. 그게 저희도 그게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이제 그때 정부에서 단위 관심이 있어서 네. 이걸 법적으로 강화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어떤 저희는 국민으로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래서 어떻게 제가 네. 알겠습니까? 네. 이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왜 그랬는지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리고 특히 악플을 달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가 문제인 거다. 이런 그리고 얘기입니다. 익명으로도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아니라도 네. 실명제가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렇군요. 예, 지금 이제 익명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네네. 누구나 아이디나 있으면 말을 걸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본인 실명제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필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제 입장 표명하신 것에도 보면은 악플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티스트 보호 차원에서 초강경 대응을 펼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댓글 실명제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댓글 실명제가 그렇다면 악플 방지를 위한 최선의 방책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게 최선의 방식이라 생각하기보다는요. 네. 첫째, 정부에서 나라에서 먼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저희 나라가 IT 강국인데, 우리나라가 IT 강국인데, 그에 비해서 지켜야 될 것은 많은데, 네. 징벌이 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징벌제에 대해서. 왜냐면 이게 어떤 가태로 같이 가진 건 묻고 끝나는, 벌칙은 묻고 끝나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제가 가장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것을 다루는 소용은, 죄송합니다. 네. 상관없는데, 네네.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현재 법을 만든 장관도 함부로 못하고 있고, 네네. 청장도 말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목소리 내는 거는 목소리를 내는 거고요. 저희 연예계가 이렇게 아프다는 걸 갖다가 매니지먼트 하는 회원들을 모이는 단체로서 목소리를 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되지만 지켜야 될 예의를 안 지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무책임한 행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십니다. 그런데 네. 예. 단체나 모임에 있어도 보든 전체가 다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매 소수의 문제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그 소수를 척결했을 때 그냥 가벼이 넘어가는 게 지금 심각하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예전보다는 연예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악플에 또 대응을 조금 세게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냥 참고 넘어갔던 것들도.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도 바라는 거는 네. 이걸 국민들이나 대중들한테 바라는 거는 확인되지 않은 남의 얘기에 대해서 어쨌든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정말 그게 확인되지 않은 긍정적으로 되지 않고 그냥 저 사람이 좋은 마음도 많은 팬들도 있지만 부정적이 보는 사람들은 그냥 억측성으로 그냥 무심코 다는 거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긍정적, 부정적인 측면이 다 이렇게 악플이나 댓글에 있어서는 있겠지만은 좀 추측성 보도나 확인되지 않은 소문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대응을 강경하게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못한다. 왜 그렇게 강경하게 대응을 못하는 걸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정부에서 이게 법안이나 이런 법적으로 강화가 돼야 처벌이 약해서 수 있고 네. 그러니까 규정도 약하기 때문에 생각이 드는데 규정이 실명제가 되고 그리고 이게 확인이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징벌이 강화가 되면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게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실수해도
넘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식이 전환돼야 된다. 예,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네네. 이렇게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악플이 달리거나 힘든 상황이 되게 되면은 뭐 공황장애 같은 걸 겪기도 하고 의사나 상담을 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네.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에서도 제가 듣기로는 그런 상담 신고센터가 국민들한테 포함해서 다 있거든요. 네. 저희 협회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연예인들한테 지디를 던지고 승재라도 그렇게 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그거조차도 조심스러워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몰래 가서 상담하게 되고 저 사람이 마음이 아프구나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받아줘야 되는데 네. 어제 문제 있다. 네, 저 친구 네. 뭐 있다. 이렇게 또 몰고 가잖아요. 그렇군요. 그렇게 네. 되면은 더 아파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네. 좋게 긍정적으로 네, 좀 보듬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네네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손성민 한국연예매니지먼트 협회장이었습니다. 네,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8시 뉴스 들으시고요. 8시 1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